혹시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그 음식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드셨던 음식 때문에 하루에도 기억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이 해마다 수천 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는 음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뇌세포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뇌를 연구한 전문의 강형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늘 양심을 걸고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여러분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뇌를 파괴하는 최악의 음식 4가지와 죽어가는 뇌를 되살릴 기적의 음식 4가지를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당장 버려야 할 음식과 오늘부터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음식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신진대사는 눈에 띄게 떨어지고 뇌 기능은 20대와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도 이제는 곧바로 치매와 뇌졸중, 심지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의 역할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지휘하는 중앙 컴퓨터이자 전기 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부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까지, 심지어 심장이 뛰는 것까지 모두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중앙 컴퓨터가 과부하 걸리거나 전기 신호가 끊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치매, 뇌졸중, 심하면 수술, 응급실, 돌연사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 한국인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심장이나 간은 어느 정도 재생이 됩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지식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뇌는 영양에 민감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망가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43년간 13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14%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음식을 추가로 섭취할 때마다 뇌의 노화가 10년씩 빨라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음식이 이렇게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니어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음식들 중 하나라도 자주 드신다면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과 소시지, 베이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햄을 구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찬이 없을 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가공육이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오래 상담해온 72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밥을 해 드시기 귀찮을 때마다 햄을 구워 드셨습니다. 편하고 맛있으니까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였습니다. 가공육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고기가 상하지 않게 보존하고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질산 나트륨이 몸속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뇌혈관의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깨끗한 혈액을 공급받아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가공육 속의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뇌로 전달되면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결국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인분 이상 먹는 사람은 한 달에 3인분 미만으로 먹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14%나 증가했습니다. 14%가 작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가공육 하나만으로 1인분씩 추가로 섭취할 때마다 언어 능력과 실행 기능, 정신적 처리 등 전반적인 인지 노화가 1.6년씩 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공육을 자주 드시면 뇌가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는다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나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그런 음식을 우리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밥 반찬으로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젓갈과 장아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밑반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새우젓, 명란젓, 오징어 젓갈을 좋아하시고 장아찌도 자주 드십니다. 보약인 줄 알고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짠 음식들이 뇌세포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반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75세 박종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짜게 드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젓갈이나 장아찌가 없으면 입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국물도 항상 끝까지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짠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급격히 높여서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로 가는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혈관 벽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하지만 나트륨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뇌 속의 타우 TAU 단백질 변성을 유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타우 단백질은 정상적으로는 뇌신경세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형되면 신경세포가 엉켜버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치매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뇌졸중 센터장 김용재 교수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트륨은 혈관의 혈전을 형성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한국인들의 나트륨 섭취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뇌졸중이 단일 질환으로 한국인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것도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000mg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만 1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장아찌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훌쩍 넘깁니다. 세 번째는 라면입니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야식으로, 간식으로 혼자 간단히 한 끼 때울 때 라면만큼 편한 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라면은 뇌 건강에 있어서 최악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68세 이정희 할머니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밥 해먹기 귀찮을 때마다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습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꼭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꾸 손발이 붓고 얼굴도 붓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을 드셔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고혈압이 악화됐고 이미 신장에도 무리가 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라면을 당장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평균 2143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채우는 양입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면의 문제는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최근 캐나다 맥길 대학교와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33,654명의 뇌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라면과 과자, 탄산음료 같은 초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뇌 구조 자체가 변형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초가공식품 섭취가 식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인 시상하부에서 구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상하부는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중추입니다. 여기가 변형되면 먹어도 배가 고프게 됩니다. 계속 먹게 되고 비만이 되고 그것이 다시 뇌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라면에는 또한 정제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면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뇌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없더라도 혈당이 높은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18%나 높습니다. 네 번째는 빵입니다. 아침에 빵 한 조각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의점에서 파는 달콤한 빵, 베이커리에서 사오는 크림빵이나 단팥빵,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식빵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63세 정미영 어르신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밥 대신 빵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토스트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달콤한 크림빵을 커피와 함께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후만 되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혈당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전 단계였습니다. 빵이 왜 뇌에 나쁠까요? 빵은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갑자기 부족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해지며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런 혈당의 급등락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뇌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뇌신경에 손상을 입힙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높아진 혈당이 뇌신경에 손상을 입혀서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빵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해서 만든 빵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혈관 벽에 딱딱하게 달라붙어서 혈류를 방해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며 뇌세포는 산채로 죽어갑니다. 이것은 혈관성 치매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음식, 가공육과 짠 음식, 라면, 빵 중에서 하나라도 냉장고에 있다면 지금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뇌를 매일매일 조금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죽어가는 뇌를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서 유일한 과일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68세 최순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부터 기억력이 부쩍 떨어지셨습니다. 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서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시고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블루베리를 매일 한 줌씩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인지기능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샬롯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블루베리를 챙겨 드시면서 손자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블루베리가 왜 뇌에 좋을까요?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C의 2.5배, 비타민 E의 약 6배 이상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산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시키고 죽게 만듭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뇌로 이동해서 신경세포 간의 결합을 촉진합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야 기억을 저장하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10 발르베린 먹으면 이 연결이 더 활발해집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연구팀이 68세 이상 노인 환자 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6주간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게 한 결과 기억력 상실이 늦춰졌으며 뇌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증가했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40g 정도, 알갱이로 치면 20개에서 30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냉동해서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도 당분이 있으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조심도 다옥밥이요.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를 보시면 뇌의 모습과 정말 닮았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이 음식이 뇌에 좋다고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70세 김태우 어르신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은퇴 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친구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기도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걱정하셔서 저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저는 매일 호두 5알씩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호두 5알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어르신은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자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실 정도로 머리가 맑아지셨습니다. 호두가 왜 뇌에 좋을까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 1컵에만 오메가3이 2.8g이나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뇌세포막이 유연해야 신경신호가 잘 전달됩니다. 또한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뇌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호두에는 또한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견과류를 일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20%에서 2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두는 하루에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두는 열량이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100g당 약 654kcal나 됩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합니다. 호두를 고온에서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와 고등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DHA와 EPA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 이런 피부란이 무슨 비결이냐고요? 레이저 시술을 받느냐 들까는가 봐요. 60에 가까운 나이에 특히 DHA와 EPA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65세 박영희 어르신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50대 후반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분들 이름을 헷갈리고 오래된 친구 얼굴을 보고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오메가3 수치가 매우 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고등어 구이와 연어 샐러드를 자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등푸른 생선이 왜 뇌에 좋을까요?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우리 뇌의 순수 중량의 60%가 지방인데 그중 상당 부분이 DHA입니다. DHA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EPA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해서 뇌의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뇌에 혈액이 잘 공급되어야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됩니다. 금방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오메가3를 섭취하면 인지기능 중 하나인 집행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기능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오메가3 섭취를 시작한 첫 12개월 동안 이 효과가 증가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생선 2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꽁치, 참치 등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드실 때 자반 고등어는 피하셔야 합니다. 자반 고등어는 소금에 절인 것이라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신선한 생고등어를 사서 구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립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73세 이순희 할머니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달걀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노른자는 특히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리면서 하루에 달걀 1개씩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걱정하셨지만 6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고 오히려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걀이 왜 뇌에 좋을까요?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세틸콜린이 많을수록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달걀에는 레시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강화해서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12와 비타민 D, 비타민 E 등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는 뇌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발휘에 필요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달걀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삶은 달걀이 가장 좋고 프라이로 해 드셔도 됩니다. 다만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1~2개 달걀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섭취 시간입니다. 블루베리와 호두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면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달걀도 아침 식사로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둘째, 섭취량입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20개에서 30개, 호두는 5알에서 7알,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2토막씩, 달걀은 하루 1~2개가 적당합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선한 것을 드셔야 합니다. 가공된 것보다는 신선한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생것이나 냉동한 것, 호두는 껍질을 깐 지 오래되지 않은 것, 생선은 신선한 것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인 것이나 가공된 것은 피하세요. 넷째, 약을 드시는 분은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를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되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다섯째,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특히 견과류인 호두는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씹으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어서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급하게 드시지 말고 천천히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4세 조영만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3년 전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녀분들 이름을 헷갈리고 집 앞 슈퍼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으셨습니다. 부인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저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식습관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빵과 커피를 드셨고 점심에는 라면을 자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술과 함께 소시지나 햄을 안주로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젓갈과 장아찌도 좋아하셔서 밥을 드실 때 꼭 챙기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줌과 삶은 달걀 한 개를 드시게 했습니다. 점심에는 라면 대신 고등어 구이와 현미밥을 드시게 했습니다. 저녁에는 술을 끊으시고 호두 5알과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젓갈과 장아찌는 완전히 끊으시고 가공육도 절대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드시던 음식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가셨습니다. 석 달 후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1년 후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손자들이랑 바둑도 두고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도 칩니다. 작년에는 길 잃어버릴까봐 혼자 외출도 못했는데 지금은 동네 마실도 다니고 마트에 가서 장도 봅니다. 밥맛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블루베리랑 호두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르신의 부인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나를 못 알아보면 어쩌나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음식을 바꾸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뇌를 망치는 음식을 끊고 뇌를 살리는 음식을 드시면 기억력이 돌아오고 삶이 바뀝니다. 지금 영상을 다 보신다면 꼭 오늘부터 냉장고 속 가공육을 정리하세요. 소시지와 햄, 베이컨을 버리세요. 젓갈과 장아찌도 줄이세요. 라면은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달콤한 빵도 멀리하세요. 그리고 블루베리, 호두, 등푸른 생선, 달걀로 냉장고를 채우세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혹은 공원을 산책하며 손자 손을 잡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치매는 무섭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주변의 가족, 지인,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